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페르소나 AI의 유승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SK가 이제 저희 투자사라서 SK AI 서밋에서도 AI 에이전트로 주제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세 번째로 발표를 했는데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좀 없어서 굉장히 난처했었는데 오늘도 업스테이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거 뭘 해야 되나 약간 이 멘붕 상태로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페르소나 AI라는 회사이고요. 페르소나가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이 됐는데 IT에서 타겟 고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쓰게 만들까, 옵티멀 AI를 저희 회사의 비전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고3 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엑싯을 해봤고 이제 세 번째 회사가 저희 페르소나 AI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많은 기획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AI 에이전트를 하겠던 배경은 2년 전에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샘 알트만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이제 CEO로 있는 오픈 AI를 분석해 봤더니 계속 업무 자동화 회사를 M&A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LLM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석을 해주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모델인데 여기에 업무 자동화가 붙게 되면 정말 퍼펙트한 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그때부터 AI 에이전트를 만들게 됐고 지금 와서 보니까 용어가 그 당시엔 그런 말이 없었죠.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전부터 굉장히 빨리 AI 에이전트를 하고 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페르소나는 여러 가지 모델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다양한 AI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개그맨 김지민 씨하고 보톡스라고 하는 AI 방송도 SBS 비즈에서 시즌 2까지 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방송사와 함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를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알리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레퍼런스이고요. 주로 저희는 금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AI 스타트업이 이제 금융에서 자기들의 제품을 판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도 고프고 여러 번 회사에 위기도 왔었고 이걸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왔고 저희는 이제 내년에 IPO 청구를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주로 지금까지는 금융을 타겟으로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수입차 업계 1위입니다. 그래서 포르쉐, 람보르기니, 아우디, 뭐 벤츠, BYD 같은 모든 수입차는 다 저희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 계열사인 뭐 삼성 바이오라든지 코닝 등의 기업들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이제 AICC라고 하는 AI 컨택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사가 SK텔레콤, 네이버, 효성 같은 기업들이고요. 그 외에 거의 모든 금융사는 저희 투자사입니다. 특히 AICC로 시작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챗봇이나 콜봇, AI 키오스크 그리고 스마트 튜터. 네, 저 화면에 보이시는 저 김연아 씨 그림 있는데 저게 AI입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대화를 하면서 영업사원들, 상담사들이 훈련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고 KB 손보가 시작해서 현재는 금융그룹 전체까지 7만 명의 상담사로 확대가 됐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 옆에 있는 AI 키오스크도 있는데요. 저거는 보험 청구를 무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키오스크로 커피숍 가면 주문 많이 하잖아요. 되게 어려워가지고 주문하다가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시는데 실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엄마 빨리 이거 눌러봐 뭐 이래 가면서 저 AI 키오스크를 만들었어요. 저희 모든 엔진을 엣지로 온디바이스로 넣었습니다. 저게 2020년에 만든 거고요. DB와 같이 만들어서 보험 청구를 무인화한 거예요. 사람이 앞에 서게 되면 카메라를 통해서 성별, 나이, 감정을 인식합니다. 80세 여자인데 뭐 기분이 나쁘다. 그럼 거기에 맞게 프로세스도 간단해지고 소리도 커지고 그리고 뭔가 헤매면 전화가 울려요. 전화기를 받으면 저 키오스크에 전화기가 달려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AI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AI가 어머니 지금 신분증을 넣으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보험 청구가 됩니다. 2, 30분씩 기다리면서 보험 청구하던 거를 2, 3분 만에 하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쪽 영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KGPT라고 하는 모델을 만든 게 저희 페르소나 AI고요. 챗GPT가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국에서 공동사업화 계약을 한 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공동사업 계약을 했던 게 이 KGPT라는 모델이고요. 실제 미국 본사 CTO께서 한국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 KGPT 공동사업화를 했습니다. 그 젠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2년 전에 만든 그 AI 에이전트 솔루션이고요. 이 부분을 오늘 잠시 후에 많이 설명드릴 예정이고, 저희는 원래 언어를 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자연어 모델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음성 엔진, STT 같은 모델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의 행동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LAM이나 VLA 같은 모델들도 개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어를 생성하는 NLG라든지 그리고 구독형 AI 서비스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들 안에서도 다양하게 국내 AI 회사들이 있는데 큰 모델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있고 저희 같이 온 디바이스에 넣는 또 피지컬 AI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GPU가 없이도 동작되는 2빌리언짜리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가지고 CES 혁신상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삼보나 에이텍 같은 기업들하고 손잡고 PC, 그 노트북에 넣었어요. 그래서 PC를 사면 무제한으로 AI가 됩니다.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온리 CPU로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에 무제한으로 AI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에이텍도 한 1조 정도 되는 기업이죠. 저런 기업들과 함께 만들었고, 그리고 서버는 저희가 효성 인포메이션이라든지 HP, 델 등과 손을 잡고 AI 서버를 또 출시했습니다. 서버만 사면 AI가 무제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PI도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로봇들에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는 세계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AI 엔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로봇이 뭐 춤도 추고, 뭐 복싱 대회도 열고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뒤에서 사람이 조이스틱으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규칙이나 패턴대로만 얘가 움직이는 상태인 거고요. 이런 엔진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말에 따라서 너무 덥다 그러면 이 비전을 통해서 보고 창문을 열거나 뭐 물을 주거나 에어컨을 켜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I 에이전트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라는 것이 꼭 소프트웨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고 수많은 디바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앞에서 그 AI 에이전트를 조금 뎁스 있게 학문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으셔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결국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사람 대신에 행동하고 일해주는 AI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RPA가 있었어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로봇이죠. 얘도 반복적인 일을 해줍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AI 에이전트라는 말이 생겼냐? 이거 외국에서 그런 용어를 잘 만들잖아요. 또 마케팅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목표를 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판단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뒤에 나오겠지만 단순 반사라든지 간단한 형태의 에이전트도 있는데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목표가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SLM이나 레그나 생성형 AI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초거대 언어 모델들 되게 좋긴 한데 우리가 온프라미스로 넣을 수도 없고 보안 이슈 여러 가지 생기기 때문에 RAG 같은 것들 통해서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죠. 문서에서 찾아서 답을 주는 그런 것들 많이 갔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업무가 붙게 되는 AI 에이전트 쪽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반성, 이건 이제 모델이 스스로 리플렉션, 자기 반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성, 그리고 도구 사용, 계획 수립, 그리고 다중 에이전트 협력, A2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가 나와 있는데요. 주어진 어떤 업무를 체계를 수립하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웹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초안을 작성해서 검토하고 보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업의 업무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연계돼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A2A 구조로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재미있는 그 통계인데요. 기업의 96%가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겠다
많은 통계가 있지만 이런 통계는 저도 처음 봤어요. 거의 96%가 AI 에이전트를 원하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통계죠. 그만큼 나의 반복적인 기업의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게 우리가 원하는 업무가 바로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가 AI는 AI 툴로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하나의 뭐 센싱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음성도 있고 다양한 그런 모델들, 기능들을 쓰게 됐다면 그 이후에는 어시스턴트로 붙게 되면서 뭐 챗봇도 있었고 콜봇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단위로 이제 많이 갔었고요. 이제는 AI 에이전트로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일 자체를 시키기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가를 갈 때 기한을 해줘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AI는 카카오톡 챗봇 같은데 연계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가 뭐 서울시 의회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시의회의 카카오톡 챗봇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톡으로 쓰기만 하면 자동으로 업무가 됩니다. 휴가를 가고 싶어라고 쓰면 바로 휴가 기한 초안을 쓰게 되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내규를 다 분석하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휴가를 썼는지를 접속해서 다 보고 거기에 맞게끔 기한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대로 결제권자를 가지고 다 쓰게 되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카톡에 또 알려줍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되는 대안은 이겁니다. 나는 고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대신 해주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LLM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어체를 잘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옛날에 법률 전문가, 의사 같은 의료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업무들을 일반인은 모르잖아요. 근데 LLM을 쓰게 되면 우리가 구어체로 말해도 그걸 다 분석해서 뭐 내가 사기를 당했어. 그럼 우리는 형법상 어느 법상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LLM이 그 말을 찾아서 법을 뒤져가지고 다시 구어체로 말해줄 수 있죠. 그게 이제 LLM이 잘할 수 있는 업무고 거기에 이제 일이 붙게 되면 AI 에이전트로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좀 세부를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메모리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툴이 있고 플래닝, 액션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안에는 장기 기억이 있고 또 단기 기억이 있겠죠. 계속 장기 기억을 한다고 해서 업무가 저 오히려 불편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설계 측면에서 플래닝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영역, 지금 제가 플래닝을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메모리를 말씀드렸네요. 플래닝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있을 텐데 계획 수립을 하는 내용들, 뭐 리플렉션, 셀프 크리틱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 같고 네 가지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영역들,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있을 것 같고요. 툴 영역이 있습니다. 많은 툴이 있죠. 뭐 크롤링, OCR, 뭐 API 여러 가지 음성 이런 툴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툴들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다양한 데이터 리소스를 그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성도 넣어도 되고, 뭐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미지 레그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판단해서 이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AI 에이전트가 하나의 요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액션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들을 잘 활용해서 뭔가 어떤 행위를 하게 할 거냐라고 액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를 크게 분류를 해보면 단순 반사가 있어요. 단순 반사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정보나 미래 상황까지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 리뷰 같은 것들을 분석해라, 키워드를 추출해라라고 하는 어떤 모델 기반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지금 막 넘어가고 있네요. 자동화된 고객 지원 챗봇이라든지 텍스트 기반의 계산 도구 이런 단순 반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델 기반의 반사, 제가 장표가 막 넘어가네요. 모델 기반의 반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보와 미래 상황까지 고려해서 하는 에이전트, 사용자 리뷰나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 진단 보조 시스템 이런 데에 주요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기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가를 가야 되는데 기한을 해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이 목표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에이전트라든지 회의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기반의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뭐 출장 경로를 최적화한다든지
해외 여행 가는데 잘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항공권을 예약한다든지 하는 툴로서 쓰여지는 유틸리티 기반의 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이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될 텐데, 최신 트렌드는 이제 A2A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밑에 있는 레그나 LLM이나 API나 DB나 많은 기업에서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연동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프로토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MCP라고 하는 통용화되는 공통 어떤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운영하게 되고요. 근데 어떤 미션을 줬을 때 휴가 가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 에이전트가 수많은 에이전트 중에서 어떤 에이전트랑 일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미션을 담당하는 게 저 오케스트레이션 영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CP 오케스트레이션이 굉장히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 MCP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1이 있고 에이전트 2, 에이전트 3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에이전트끼리 협업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2 에이전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카드 발급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카드 발급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에이전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만드냐? 보면 마이데이터 에이전트, 약관동 에이전트, 브랜드 선택 에이전트, 많은 에이전트들을 만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드느냐면, 그 이유는 이 업무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 발급 이렇게 말하면 3번, 7번, 9번 협력해서 일해. 또는 뭐 대출 그러면 뭐 6번, 12번, 15번이 이래.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이 감독이 일종의 그런 지휘자가 계획을 세워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다각도로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일하는 A2A 구조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활용을 좀 보여드리면, 결국 기술적인 배경으로 볼 때 RAG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학습시키지 않은 AI는 모릅니다, 말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검색 증강 생성을 통해서 수많은 뭐 데이터들, 뭐 문서도 있을 것이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DB나 시스템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또 외부 검색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RAG 같은 것들이 에이전트에서 핵심적으로 쓰여지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스몰 LLM, 뭐 SLM 같은 스몰 랭귀지 모델들, 이런 모델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모델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MCP나 A2A 같은, 그래서 어떤 표준화된 프로토콜도 필요하고, 그리고 A2A 구조 같은 것들이 기술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네, 이 장면은 그 간단한 좀 영상을 하나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그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기 위한 연구를 제가 2년째 하고 있어요. LLM이 굉장히 좋긴 한데 수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문서를 넣으면 이제 온톨로지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식 데이터를 가지고 6개의 모델이 돌아가서 이 6개 모델이 협력하면서 일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요약만 하고 어떤 아이는 팩트만 추출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할루시네이션 없애기 위해서 온톨로지 구조로 만들어요, 지식 정보를. 그래서 여기서 팩트 값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서 LLM에 던져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가 있고, 이걸 이제 GPT와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실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우리가 저희 페르소나에 문서를 넣은 거거든요. 재택근무를 했을 때 뭐 급여도 주고 일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GPT는 지원하지 않는다, 저희는 지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기 위한 저런 모듈을 만들어서 저희의 레그 시스템 앞단에 이 레그를 같이 넣어가지고 저희는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고객이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에서 사고가 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뭐 KB증권이라든지 많은 금융 프로젝트 안에 저희 에이전트가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는 중에 있고요. 특히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에이전트의 이름이 젠스테이션이에요. 이 젠스테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업의 업무들을 다 분석했어요. 인사, 회계, 총무, 교육, R&D 여러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업무들마다 팀별의 프로블럼을 연구해서 그 고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솔루션을 쓰게 되면 베낄 수가 없겠죠. 이 솔루션 툴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베낄 수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 300개의 봇은 베낄 수가 없어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HR 인터뷰 퀘스천이라든지 경쟁사의 URL이나 이름만 넣으면 새벽 시간에 자동으로 경쟁사의 DB를 다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C레벨에게 뿌려드려요. C레벨은 거기서 보고서를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거기다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경쟁사의 내용을 답변해 줍니다. 그런 것들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를 300개의 봇을 넣어서 이것을 패키지를 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다양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 솔루션이 이 젠스테이션입니다. 이 화면에 있는 저 봇을 들어가게 되면 업무들을 실제 시킬 수가 있고요. 또 봇 빌더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나의 업무를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빌더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수많은 봇이 있는데 그 봇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고, 이 내가 만든 봇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쓴다면은 좋아요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 상품권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들을 대신하고 있는데 뉴스 URL 서머리라든지 키워드 서치라든지 데일리 뉴스 레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화면은 삼성바이오가 전사적으로 쓰고 있는 에이전트의 화면입니다. 300여 개의 봇이 있고요. 기업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쓰고 있는 도입된 플랫폼이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 페르소나가 만든 소나라고 하는 모델도 들어가 있고, 뭐 이미지를 분석한다든지 뭔가 생성하는 기능들이라든지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업무들을 다 분석해서 봇을 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최적화되어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봇 빌더의 또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 거의 모든 문서가 다 됩니다. 뭐 PPT, PDF, HWP, DOC 다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넣어서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FDA 문서가 분석해주는 팀이 있었는데, 실제 그 팀이 거의 이제 인원이 줄어들게 됐고, 이 저희 솔루션이 도입이 되면서 FDA 문서가 학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된 문서를 분석해서 답변도 주고 가이드도 해주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A2A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요. 여행 계획을 세워주는 A2A의 지금 모습입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 여행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줘라고 이제 말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는 항공권이 어떤 게 싼지 분석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여행이라고 했으니까 그 여행지가 후쿠오카가 지금 어디 가면 좋은지, 맛집은 어딘지 이런 분석도 어떤 에이전트는 하게 되고, 여러 에이전트들이 각자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보고서나 계획을 만들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행도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도 다 잡아주게 되고, 그걸 또 보고도 해주게 되는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2박 3일의 여행 계획들을 실제 현재 데이터와 여행 경비까지 다 세워주고 그걸 다 잡아주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라는 거가 나의 어떤 작은 비서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확대돼서 내 대신 일까지 대신해 준다라는 개념까지 볼 수가 있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수많은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에이전트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불러주시고 했는데요. 꼭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꼭 정형화된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좀 잘 AI가 사용될 수 있고, 또 AI 전트가 하드웨어에도 잘 사용되면서 피지컬 AI에서도 더 확대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